살기를 다녀온 이후에 직접 느낀 숙소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았다면 숙소를 찾고 결정하는데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은 내용이나 막상 살아보고 나니 이런 부분까지 미리 체크를 했다면 나의 한 달 살기가 조금은 더 만족스러웠겠다 싶은 그런 실질적 정보 5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제주도 한 달 살기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사 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온 빨주노 토록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오신 분들의 여행 브이로그나 일정 추천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많지만 막상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할 때 숙소 사진만 보면서 여기가 예쁘네, 여긴 이가 별로네, 이런 식으로 숙소를 좀 중구난방적으로 그냥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후보 숙소들의 장단점이 다 달라서 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살기를 다녀온 이후에 직접 느낀 숙소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았다면 숙소를 찾고 결정하는데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은 내용이나 막상 살아보고 나니 이런 부분까지 미리 체크를 했다면 나의 한 달 살기가 조금은 더 만족스러웠겠다 싶은 그런 실질적 정보 5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제주도 한 달 살기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할 수 있는 경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직접 하나씩 들어가셔서 사진도 보고 지역도 보고 룸 컨디션도 보고 하면서 주인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각 업체마다 블로그를 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을 느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스터 멘션이나 리브 애니웨어 같은 중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15박이면 15박,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금액이 바로바로 나와 있는 점이 좀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주도 한 달 라이프라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숙박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간과 조건, 지역 등을 상세하게 써서 올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숙소의 운영자가 밑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인이 올려놓은 홍보글에 내가 이 기간과 이런 컨디션의 룸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 댓글을 달거나 그 주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약하는 방법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저는 이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호스트와 채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점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단기 중심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한 달 살기 숙소를 예약할 때는 원래 관리비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기 숙소이다 보니까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상쇄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5가지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각 장단점에 맞게 서칭을 계속 하시면서 발품을 좀 팔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약을 빨리 하는 것. 일정이 누가 하루라도 예약을 해버리면 사실 저의 일정이 차질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숙소는 빨리빨리 찾아서 결정이 됐다면 예약도 빨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숙소를 찾기 전에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렌트를 할 건지 뚜벅이로 여행을 할 건지를 결정하라 입니다. 이미 차를 보유하고 계셔서 탁송하실 예정이시거나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내용이긴 한데, 저처럼 장롱면허여서 렌터카를 할까 아니면 뚜벅이로 그냥 다닐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숙소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뚜벅이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숙소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버스 타러 10분, 15분 이렇게 계속 걸어가야 된다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사실 장기적으로 머무를 곳이다 보니까
시간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버스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가 30분 그리고 1시간 이런 경우가 많다는 점은 조금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저는 장롱면허 10년이어서 운전이 무서워서 뚜벅이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달 살기 하면 짐도 많고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싶은 게 저는 좀 많아서 그래도 결국 운전 연수를 받고 렌트를 결정했는데 좀 사고가 한 번 나긴 했지만 그래도 렌트 한 달 살기 할 때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가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있는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 많이 멀거나 버스가 자주 안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숙소 선정하실 때 대중교통의 인접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숙소를 한 곳에서만 머무를지 아니면 옮겨 다니실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한 달이 엄청 길다고 생각하셔서 숙소를 계속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숙소들이 장기 숙박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숙소를 옮기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많이 숙소를 옮기시면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조금 살기보다는 좀 여행의 느낌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짐을 좀 더 풀어놓고 좀 여유롭게 구석구석 보는 게 한 달 살기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쪽 부시고 싶어가지고 한림에 숙소를 구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또 세 번째로는 서귀포시에서 머물지 제주시에서 머물지를 결정해라입니다. 저는 비양도가 좋아서 한림에 무조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바로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쪽 한림에 있어 보니까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날씨가 좀 변덕스럽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상당히 실제로도 그랬고 네, 서귀포시는 남쪽에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살기 좋은 날씨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가게 된다면 서귀포 쪽에서 한 달 살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주시 쪽은 감수성이 있고 좀 아기자기한 곳들이 많은 것 같고 서귀포시 쪽은 큰 관광지가 많습니다. 바다색은 남쪽은 파랗고 진한 바다색이 많다면 북쪽은 금능이나 협재 그리고 월정리 같은 그런 제주도 느낌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들 있잖아요. 그런 바다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 이런 부분도 바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소를 찾기 전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미리 좀 확립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숙소가 너무 다양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거 괜찮네, 여기 예쁘네 그냥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엔 다 짬뽕이 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지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표에다 입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교하면서 숙소를 골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뷰 꼭 바다가 근처여야 돼서 바다가 보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방이 음식을 해먹어야 되니까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좀 오래 머무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침대 이외에 소파 같은 그런 공간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친구가 저는 조금 중요해가지고 호텔식의 하얀 침구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5번째로 화장실이 깨끗한지 이게 저에게는 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꼭 저의만의 기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표를 쭉 정리해서 놓은 다음에 이거 아웃 아니면 이거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 내가 감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표를 전체로 작성해 둔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3곳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좀 먼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확립을 해 놓으신 다음에 집을 보시기 시작하면 조금 더 집을 고르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표는 그대로 따라 써서 작성하시거나 이거 좀 너무 많아서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썼던 엑셀 파일인데 이렇게 왼쪽에 표를 두면서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지도를 보면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걸 인지하면서 좀 집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비용 부분을 써뒀고요. 보통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도 썼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별도고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한림, 에어, 제주시 이렇게 조금
보기 구별하기 쉽게 써놨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창, 이 전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지, 이 집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이 있어서 시야가 조금 걸리네, 약간 이런 식으로 특징을 조금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좀 나가서 공기를 쐬고 바람을 쐬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라스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복층은 저는 사실 복층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 볼 때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복층은 선호하지 않아서 뭐 복층 단층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바다 뷰인지 숲뷰인지 도시 뷰인지 이런 것도 써놨고, 그다음에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바다와의 거리가 뭐 걸어서 진짜 5분 10분 안에는 꼭 바다가 있어야 좋겠다, 바다 산책도 매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바다와의 거리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살았던 곳은 마당은 없었는데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마당 있는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거 써놨는데, 사실 바다 뷰가 있고 좀 높은 곳에 있는 집들은 아무래도 마당까지는 좀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당을 포기하고 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개수,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깨끗한데 뭐 여기는 좀 고려해볼 만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해서 써놨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뭐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침대 개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였기 때문에 침대 이외의 공간, 소파가 꼭 있었으면 해서 이걸 썼는데 그게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침대만 깔끔하게 딱 있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또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침대 이외의 공간이 있어야 한 달 살기 하고 할 때 집에서 시간 보낼 때 좀 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호텔집 친구인가 아닌가를 좀 써놨는데, 저는 정말 숙소가 마음에 드는데 친구가 별로이다라고 얘기 딱 됐을 경우에는 저는 정말로 집에 있는 제 이불을 택배로 보낼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친구가 중요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숙소인데 취사가 안 되는 숙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집에서 이것저것 해 먹고 싶고 커피도 내려 먹고 싶고 했기 때문에 주방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했으면 해서 테이블도 넣어놨고, 테이블도 없는 숙소가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고려사항으로 넣어놨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레인지가 뭐 공동 로비 1층에만 있고 뭐 이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저는 체크를 해뒀고, 기본 양념 같은 경우 뭐 소금이나 기름 같은 것도 주면은 조금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집에서도 좀 가져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양념이 제공되는지 여부도 호스트와 뭐 연락을 하던지 세부사항에 적혀있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이 얼마나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지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바로 건물 아래에 있었고 하나로마트가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수건 제공을 해주면 짐도 줄고 빨래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건을 제공해주는지 여부는 저는 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 호스트분은 수건을 좀 넉넉하게 계속 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그게 아닌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따로 체크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살기이다 보니까 세탁기는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사실
빨래방까지 그걸 가져가서 또 빨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세탁기는 있는지 세제가 또 비치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달 자기 숙소는 조식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식비도 세입되고 좀 편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숙소는 조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도 좀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 내 문 앞에 내놓으면 주인분이 직접 해주시는지, 제주도에는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곳을 클린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직접 갖다 버려야 되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바다 쪽에 있는 집들은 좀 습해서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실 분들은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어떤 버스가 지나다니는지 등은 좀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특징이라고 있는 것들은 이게 집이 계속 헷갈리니까 바다뷰가 최고였던 집, 뭐 돌담이 가지고 있는 집, 오피스텔이고 깨끗한데 뭐 뷰는 도시뷰인 집, 뭐 이런 식으로 좀 저 나름대로 이 집을 기억할 수 있게끔 특징을 적어 놓은 것 같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기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후기로 집의 컨디션을 사진보다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후기들을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봤는데, 여러분들만의 표를 만들어서 보셔도 좋고, 좀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엑셀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 이거를 활용하셔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